2024년 3월 2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아파트 15평. 박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67세,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한 달 전 태수는 43년간 다닌 인쇄소에서 은퇴했다. 기계공이었다. 평생 인쇄기를 만지며 살았다. 은퇴식에서 사장이 말했다. 태수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다. 태수는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이제 뭘 하지? 집으로 돌아온 첫날, 아내 순자가 아침을 차려줬다. 자, 먹어. 고마워. 밥을 먹으며 태수는 어색했다. 평일 아침에 집에 있는 게 40년 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었다. 재미없었다. 껐다. 책을 꺼냈다. 읽었다. 집중이 안 됐다. 덮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하루가 너무 길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 그냥 산책. 태수는 집을 나섰다. 동네를 걸었다. 평일 오전의 동네는 조용했다. 주로 노인들과 주부들만 보였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옆에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날씨 좋네요. 태수가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여기 자주 오세요? 매일 와요. 할 게 없어서.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태수도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었다. 또 TV를 켰다. 시간이 가지 않았다. 저녁, 순자가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산책하고, TV 보고. 그래? 좀 쉬어.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태수가 무기력해 보였다.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43년을 일했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끔 나갔고,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 하지만 보람도 있었어. 내가 만든 기계로 책이 인쇄됐거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 있어. 이게 은퇴구나.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공허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여전히 무료했다. 매일 같은 일상. 일어나고,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자고.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에 갔다. 계산대에서 젊은 주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 자주 오시네요. 할 게 없어서 그래. 심심하시구나.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취미. 없어. 평생 일만 했거든.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뭐라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게시판에 여러 광고가 붙어 있었다. 배달 앱 광고, 청소 서비스, 과외 선생. 다들 뭔가를 하네. 나는. 그날 밤, 태수는 노트를 꺼냈다. 오랜만에 뭔가를 써보고 싶었다. 나는 박태수, 67세, 은퇴했어. 43년간 기계공으로 일했어. 성실하게, 열심히. 근데 이제 할 게 없어. 무료해, 공허해, 뭔가 하고 싶어. 의미 있는 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근데 뭘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돈도 별로 없고. 태수는 쓰다가 멈췄다. 답이 없었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동네에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야.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냥 기다리다 죽고 싶지 않아.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배달. 내가 배달을 할까? 태수는 요즘 배달 오토바이를 자주 봤다.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오토바이 면허는 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평범한 배달은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뭘 배달하지? 태수는 생각했다. 깊이.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나왔다. 행복을 배달하면 어떨까? 미친 생각 같았다. 하지만 재밌었다.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하는 거야. 누구나 주문할 수 있게. 무슨 행복 뭐? 위로? 용기? 웃음? 주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태수는 점점 신이 났다. 어떻게 배달하지, 물건을?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태수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나 사업할 거야. 뭐? 순자는 놀랐다. 배달 사업. 행복을 배달하는 거. 무슨 소리야?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해 주는 거지. 순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 정신없어? 없어. 근데 해보고 싶어. 누가 그런 걸 주문해? 모르지. 해봐야 알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심심한 것보단 나으니까. 태수는 아내를 안았다. 고마워. 그날 오후, 태수는 동네 게시판에 광고를 붙였다. 손으로 직접 쓴 광고.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해 드립니다. 어떤 행복이든 주문하세요. 위로, 용기, 웃음, 희망. 정성껏 배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1234-5678. 행복 배달부 박태수. 광고를 붙이고 뒤로 물러서서 봤다. 이상했다. 하지만 뿌듯했다. 과연 누가 주문할까? 태수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당연하지. 누가 이런 걸 믿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틀이 지났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태수는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게시판 보고 연락드려요. 정말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해 주시나요? 태수의 심장이 뛰었다. 첫 주문이었다. 네, 맞습니다. 어떤 행복을 원하시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따뜻한 위로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태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배달해 드릴게요. 주소를 받았다. 같은 아파트 10동이었다. 태수는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첫 주문이 들어왔어. 진짜. 뭐래? 위로를 배달해 달래. 위로? 어떻게 배달해? 태수는 생각했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만들어 봐야겠어. 태수는 부엌으로 갔다. 쿠키를 만들기로 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인생이 때론 버겁죠.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버텨낸 당신. 대단해요. 따뜻한 쿠키와 함께 이 마음 전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행복 배달부 박태수. 쿠키와 편지를 작은 상자에 담았다. 리본도 달았다. 다 됐어. 순자가 봤다. 예쁘네. 잘 만들었어. 고마워. 태수는 상자를 들고 10동으로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행복 배달 왔습니다. 태수는 밝게 말했다. 여성은 놀란 표정이었다. 아, 할아버지세요? 네, 제가 행복배달부 박태수입니다. 태수는 상자를 내밀었다.
주문하신 위로입니다. 여성은 상자를 받아 열었다. 쿠키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 여성은 울었다. 태수는 당황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정말로. 여성은 눈물을 닦았다. 요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이 편지가 큰 위로가 돼요. 다행이네요. 1,000원이죠? 드릴게요. 여성은 지갑을 꺼냈다. 태수는 1,000원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뜨거웠다. 됐어. 첫 배달 성공. 순자에게 말했다. 성공했어. 그분이 울면서 고마워했어. 정말 다행이다. 나 이거 계속하고 싶어. 순자는 남편을 봤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얼굴이었다. 그래. 해봐.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첫 배달을 했다. 위로를. 처음엔 막막했다. 어떻게 배달하지? 하지만 쿠키와 편지를 만들었다. 정성을 담아서. 그분이 울었다. 고마워했다. 나 보람을 느꼈다. 오랜만에. 이게 내가 찾던 거야. 의미, 가치.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하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일. 계속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에게. 태수는 노트를 덮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5건의 배달을 더 했다. 한 주부는 웃음을 주문했다. 태수는 재밌는 책과 코미디, 영화 목록을 적어줬다. 한 대학생은 용기를 주문했다. 태수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썼다. 한 중년 남성은 희망을 주문했다. 태수는 화분과 씨앗을 선물했다. 키워보라고. 모두가 감동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맘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우리 동네에 신기한 할아버지 계세요.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해 주신대요. 진짜 감동이에요. 댓글이 달렸다. 저도 봤어요. 게시판에 광고 붙어 있던데. 와, 신기하다. 나도 주문해볼까? 1,000원이면 부담 없네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서너 건씩. 태수는 바빠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30대 남성에게서 주문이 왔다. 할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가족의 따뜻함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태수는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배달하지? 순자와 상의했다. 여보, 이 주문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는 편지를 읽고 생각했다. 당신이 직접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어때? 같이? 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그 남성에게 연락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떨까요? 답장이 왔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시간 되는 날 알려주세요. 금요일 저녁, 태수는 그 남성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문을 열자 수척한 남성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태수는 집에 들어갔다. 간단했지만 정리돼 있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준비했어요. 태수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순자가 만든 김치찌개와 반찬들. 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제 이혼하셨어요? 3개월 전이요. 아이들은? 아내가 키워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고 싶죠? 너무요. 매일. 태수는 남성의 손을 잡았다. 힘드시겠어요? 네. 외로워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당연하죠. 가족이 그립죠.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태수는 들어주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됐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 먹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남성은 지갑을 꺼냈다. 1,000원. 정말 미안해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괜찮아요. 약속이니까. 태수는 1,000원을 받고 일어섰다. 자주 연락해요. 외로우면. 정말요? 그럼요. 제 번호 있잖아요. 남성은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생각했다.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함께 있어줄 누군가.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다음 날, 그 남성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혹시 또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 1,000원 드릴게요. 태수는 웃으며 답장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이후, 태수는 그 남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때론 산책도 했다. 남성은 조금씩 밝아졌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주인이 태수를 불렀다. 할아버지, 요즘 유명하시던데요? 그래요? 네. 맘 카페에서 난리예요. 행복 배달부래요. 태수는 쑥스러웠다.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요즘 그런 분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건데. 보람이 있네요. 1,000원만 받으시잖아요. 손해 아니에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람이죠. 슈퍼주인은 감탄했다. 멋지세요. 그날 저녁, 태수는 순자와 TV를 봤다. 뉴스가 나왔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여보, 저 사람들. 응, 외로울 거야. 순자는 남편을 봤다. 당신이 도와주고 싶구나. 응,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해. 당신 좋은 일 하고 있어.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지해줘서. 다음 날, 태수는 광고를 하나 더 붙였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외로우시면 연락하세요. 1,000원에 함께 시간 보내드립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행복 배달부 박태수. 광고를 보고 여러 사람이 연락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과 젊은 1인 가구들. 태수는 하루에 서너 명씩 방문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70대 할머니는 말했다. 요즘 자식들이 바빠서 잘 안 와요. 할아버지가 오시니 좋아요. 자주 올게요. 1,000원밖에 못 드리는데. 괜찮아요. 저도 좋으니까. 20대 직장인은 말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적막해요.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니 위로돼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감사해요. 태수의 하루는 바빠졌다. 하지만 충만했다. 순자가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도 쉬엄쉬엄 해. 알았어. 어느 토요일, 태수는 10명을 방문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녹초가 됐다. 소파에 앉자마자 잠들어 버렸다. 순자가 깨웠다. 여보, 침대로 가. 응. 태수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갔다. 순자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힘들어 보이지만 행복해 보여.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일어났다. 오늘도 새병과 약속이 있었다. 여보, 오늘은 쉬는 게 어때? 순자가 말했다. 안 돼. 약속했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괜찮아. 나 튼튼해.
태수는 씻고 나갔다. 순자는 걱정스러웠다. 첫 번째 방문. 80대 할아버지 댁. 오셨어요? 네. 오늘은 뭐 하실래요? 산책이나 하죠.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다. 느리지만 평화로웠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노인들 신경 안 써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고마워요.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두 번째 방문. 30대 여성 댁. 할아버지, 오늘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요리요? 네. 혼자 사니까 맨날 배달만 시켜 먹어요. 할아버지가 간단한 요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태수는 웃었다. 그럼 김치찌개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요리했다. 태수가 하나하나 알려줬다. 김치는 이렇게 썰고, 네. 물은 이 정도. 알겠어요. 김치찌개가 완성됐다. 맛있었다. 와,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네. 고마워요. 할아버지. 세 번째 방문. 40대 남성 댁. 문을 열자 술 냄새가 났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술 좀 마셨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어요. 남성은 울기 시작했다. 태수는 그를 안았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한참을 안아줬다. 말없이. 그게 위로였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지쳤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여보, 힘들지? 순자가 물었다. 힘들어. 근데 보람 있어. 당신 대단해.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한 달이 지났다. 행복 배달을 시작한 지 50명 넘게 만났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나 봐. 사람들이 고마워해. 나도 행복해. 오랜만에 보람을 느껴. 이게 내 새로운 인생이구나. 태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두 달이 지났다. 5월. 태수의 행복배달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 할아버지, 인터뷰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인터뷰요? 저를요? 네. 동네에서 화제잖아요. 태수는 쑥스러웠지만 승낙했다. 다음 주 화요일, 기자가 집에 왔다. 30대 여기자였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인터뷰가 시작됐다. 할아버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은퇴하고 나서 무료했어요. 할 게 없었죠. 그래서 배달을요? 네.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왜 1,000원인가요? 부담 없게 하려고요. 누구나 주문할 수 있게. 기자는 노트에 적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배달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명은 넘을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루에 4~5명씩 만나니까. 근데 보람 있어요. 뭘 배달하세요? 구체적으로. 태수는 웃었다. 그게 물건이 아니에요. 네. 시간이요. 관심이요. 사람이요. 기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행복이잖아요. 근데 행복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요. 함께 있어주는 거죠. 이야기 들어주고, 밥 같이 먹고, 산책하고. 기자는 감동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배달하시는 건 할아버지 자신이시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멋지세요. 고마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계속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태수는 창밖을 봤다. 잠시 침묵했다. 제가 필요해서요. 할아버지가요? 네. 은퇴하고 나서 느꼈어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이 일 하면서 알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게 보람이시구나. 네. 큰 보람이에요. 기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감동적이에요. 좋은 기사 쓸게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났다. 제목은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하는 67세 할아버지.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다. 동네를 넘어 서울 전역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저희 동네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여기 동네만 다니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태수는 미안했다. 하지만 체력에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신문 보고 왔어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하고 싶어요. 뭐요? 행복 배달이요. 제 동네에서. 태수는 놀랐다. 정말요? 네. 감동받았어요.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태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젊은 남성은 열심히 들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났어요. 잘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작이에요. 이 운동이. 태수는 쑥스러웠다. 운동은 무슨.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한 달 후, 그 젊은 남성이 다시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벌써 20명한테 배달했어요. 대단하네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서울 곳곳에서 행복 배달이 시작됐다.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은 직장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배달했다. 태수는 뿌듯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퍼지다니. 어느 토요일, 태수는 한 초등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할아버지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김민수예요. 신문에서 할아버지 기사 읽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용돈 1,000원 보내요. 행복 배달하는 데 쓰세요. 민수 올림. 편지 안에 1,000원이 들어 있었다. 태수는 눈물이 났다. 이런 마음, 소중하다. 태수는 답장을 썼다. 민수야, 편지 고마워. 용돈까지 보내줘서. 내가 보낸 1,000원, 소중하게 쓸게. 누군가에게 행복을 배달하는데. 민수야, 넌 벌써 훌륭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잘하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박태수 할아버지가 편지를 붙이고 태수는 생각했다. 내가 배달하는 건 결국 뭘까? 물건이 아니야. 시간도 아니야. 희망이야.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희망. 서로 돌볼 수 있다는 희망. 외롭지 않다는 희망.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순자와 산책을 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당신 덕분이야. 지지해줘서. 당신이 잘하는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여보, 나 이 일 계속하고 싶어. 그래, 해. 근데 걱정도 돼. 뭐가?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순자는 남편을 봤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되지.
무리하지 말고. 응, 그래야지. 집으로 돌아와 태수는 일기를 썼다. 진짜 배달하는 건 뭘까? 오늘 깨달았다. 물건이 아니야. 나 자신이야. 내 시간, 내 관심, 내 마음.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그게 행복 배달이야. 사람들이 외로워하니까, 관심받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걸 줄 수 있어. 작지만, 그리고 그게 나한테도 행복이야. 주는 게 받는 거구나.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할 수 있을 때까지. 태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6월 어느 목요일, 태수는 특별한 주문을 받았다. 할아버지, 제 딸 생일인데요. 엄마의 사랑,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못 해줘서요. 태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할아버지세요? 네. 주문하신 분이신가요? 네. 저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아, 딸이 내일 10살 생일인데 제가 퇴원을 못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딸한테 미안해요. 어떻게 배달해드리면 될까요? 딸한테 케이크랑 선물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준비할게요. 물론이죠. 다음 날, 태수는 병원으로 갔다. 젊은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으세요? 네. 곧 나아질 거예요. 여성은 침대 옆 가방을 가리켰다. 저기 케이크랑 선물이요. 태수는 가방을 들었다. 딸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주소 알려주세요. 여성은 주소를 적어줬다. 그리고 편지도 건넸다. 이것도 같이 줘주세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네. 서연이한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수도 가슴이 뭉클했다. 꼭 전하겠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행복 배달 왔습니다. 서연이 있나요? 아, 들어오세요. 거실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서연아, 손님 오셨어. 서연이 돌아봤다. 큰 눈의 예쁜 아이였다. 안녕. 서연아, 나는 행복배달부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오늘 내 생일이지? 네. 엄마가 선물 보냈어. 태수는 가방에서 케이크와 선물을 꺼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요? 응. 그리고 편지도. 서연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곧 나와서 집에 갈게. 그때까지 아빠 말 잘 들어. 서연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가.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태수는 아이를 안아줬다. 괜찮아. 엄마, 곧 나으실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그러셨어. 아버지도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천만에요. 태수는 서연과 함께 케이크 초를 켰다. 노래도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연은 소원을 빌고 초를 껐다. 뭘 빌었어? 엄마, 빨리 나으시게요. 태수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 분명 이뤄질 거야. 케이크를 먹으며 태수는 서연에게 물었다. 엄마 보고 싶지? 네,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럼 내일 병원 갈까? 할아버지랑 같이.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진짜요? 응. 아빠도 같이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 때문에 못 데려갔거든요. 다음 날, 태수는 서연과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엄마, 서연이 달려가 안겼다. 엄마는 울며 딸을 안았다. 서연아, 보고 싶었어.
나도요. 엄마. 아버지도 다가가 아내를 안았다. 가족이 함께 울었다. 태수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다.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서연이 나왔다.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엄마 만나게 해주셔서. 천만에. 서연은 태수를 안았다. 태수도 아이를 안아줬다. 할아버지. 1,000원이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100원짜리 10개. 용돈 모은 거예요.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 서연아. 1,000원을 받고 태수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다. 이거 받아. 할아버지 선물. 와. 고마워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병실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생각했다. 오늘 배달한 건 뭘까? 엄마의 사랑. 아니야. 가족의 만남이야. 연결이야.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 순자에게 오늘 일을 말했다. 그 아이 얼마나 기뻤겠어. 응.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했어. 당신 좋은 일 했어. 나도 행복했어. 그 모습 보니까 순자는 남편을 안았다. 당신 대단해. 그날 밤 서연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딸을 데려와 주셔서.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태수는 답장했다. 천만에요. 빨리 나으세요.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특별한 배달을 했다. 엄마의 사랑. 아니, 가족의 만남. 서연이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엄마를 만났을 때 그 표정. 그게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나는 그걸 연결해 줬을 뿐이야. 하지만 의미 있었어. 정말로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하고 싶어. 태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7월. 무더운 여름. 태수는 하루에 5명씩 방문하며 바쁘게 지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태수는 갑자기 어지러웠다. 길에서 비틀거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부축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병원 가세요.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가 놀랐다. 여보, 안색이 왜 그래? 좀 어지러워. 병원 가야 해. 괜찮아.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어지러웠다. 순자는 강제로 태수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의사가 말했다. 과로세요. 많이 무리하셨어요. 그래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당분간 쉬세요. 한 달은. 태수는 충격받았다. 한 달. 그럼 배달은? 집으로 돌아와 순자가 말했다. 의사 말 들었지? 쉬어야 해. 근데 약속들이 있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려. 순자는 단호했다. 안 돼. 쉬어. 태수는 할 수 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예약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건강 문제로 당분간 배달을 쉽니다. 답장들이 쏟아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푹 쉬세요. 빨리 나으세요. 태수는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집에서 쉬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저리. 할아버지 찾아뵈러 왔어요. 밖에 10명 정도가 서 있었다. 태수가 배달했던 사람들. 어머,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들어왔다. 손에 과일, 음식, 꽃을 들고. 할아버지, 여러분. 태수는 감동했다.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 많이 좋아졌어요. 은혜 갚고 싶어요. 은혜는 무슨?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수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위로했다. 그들이 떠난 후 태수는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나 행복해. 응,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순자는 남편을 안았다. 당신이 잘한 거야.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지. 나 정말 운이 좋아. 그날 밤 태수는 깊이 생각했다.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외로워서, 무료해서, 의미를 찾고 싶어서. 근데 이제 알았어.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 주고받는 거야. 서로 돌보는 거야. 나 혼자 주는 게 아니었어. 받기도 했어. 이틀 후 또 방문객이 있었다. 이번엔 서연이와 아버지, 그리고 엄마, 할아버지. 서연이 뛰어 안겼다. 서연아, 엄마는?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많이 좋아 보였다. 퇴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이겨내신 거죠. 할아버지가 서연이 데려와 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치료했어요. 태수는 가슴이 벅찼다. 다 나으셔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도 빨리 나으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서연은 그림을 꺼냈다. 할아버지 그렸어요. 그림에는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작은 오토바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예쁘다. 벽에 붙여주세요. 그럴게. 2주가 지났다. 태수는 많이 회복됐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걱정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알아. 근데 슬슬 시작하고 싶어. 조금씩 해. 하루에 2명만. 그래도 돼? 그래야지. 무리하면 또 아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할게. 1달 만에 배달을 재개했다. 하지만 하루에 2명만. 천천히. 첫 배달은 혼자 사는 할머니 댁이었다. 할아버지, 나으셨어요? 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그냥 같이 있어 주세요. 이야기나 하고. 2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천천히, 평화롭게.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당부했다. 네, 이제는 조심할게요. 우리가 할아버지 필요하지만 할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태수는 고마웠다. 감사합니다. 2번째 배달은 젊은 직장인 댁이었다. 할아버지, 많이 나으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소식 듣고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쉬셔야죠. 그날부터 태수는 새로운 리듬으로 일했다. 하루에 2명,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1달 후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하셔야 해요. 과로는 금물이에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생각했다. 위기가 오히려 좋았어. 무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천천히 가야지. 오래 가려면. 배달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해. 사람들도 그걸 원해. 내가 건강하길. 저녁, 순자와 산책을 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말려줘서. 무리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지. 나는 당신 아내야. 사랑해. 나도. 2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름, 저녁이 따뜻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래 가는 게 중요해. 맞아. 천천히 갈게. 건강 챙기면서. 잘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와 태수는 일기를 썼다. 위기를 겪었다. 과로로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배웠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 이 일은 마라톤이야. 단거리가 아니야. 천천히, 오래 가야 해. 사람들도 그걸 원해. 나를 오래 보고 싶어 해. 그러니까 건강 챙기면서 하자. 하루에 2명.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조급해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태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9월. 가을이 왔다. 태수는 건강을 회복하고 꾸준히 배달을 이어갔다. 어느 금요일 오후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아버지 친구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태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할아버지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주문하신 분이신가요? 네.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장례식에 많이 오셨는데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다시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한 분 한 분께. 태수는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몇 분이신가요? 10분 정도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고인의 아들이 준비한 편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첫 번째 댁을 찾아갔다. 80대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고박영수 씨 아드님이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슬퍼졌다. 영수가 참 좋은 친구였는데 편지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삼촌께 아버지의 친구로 평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늘 삼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 함께한 추억들을. 그 우정이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영수의 아들 올림.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 녀석. 좋은 아들 뒀구만. 이것도 드립니다. 태수는 작은 액자를 건넸다. 고인과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게 우리 사진이네. 할아버지는 액자를 꼭 안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태수는 10명을 다 찾아갔다. 모두 감동했고 모두 울었다. 마지막 집. 할머니가 말했다. 영수 씨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들도 효자고. 그러시죠? 이런 마음씨. 요즘 보기 힘들어요. 태수도 공감했다. 맞습니다. 모든 배달을 마치고 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했다. 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다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모두 감동하셨어요. 우셨고요.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1,000원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번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런 일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순자에게 오늘 일을 말했다. 의미 있는 일 했네. 응. 돌아가신 분의 마음을 전하는 거 뭉클했어. 그래. 당신 대단해. 다음 주 고인의 아들이 집을 찾아왔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아들은 봉투를 내밀었다. 두꺼웠다. 이게 뭔가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모아주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감동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태수는 봉투를 열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받아주세요. 할아버지, 선한 일 하시잖아요. 태수는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태수는 돈을 세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나를 위해 쓸 순 없어.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지. 다음 날, 태수는 동네 슈퍼로 갔다. 사장님, 이거로 쌀 좀 사주세요. 쌀이요? 몇 가마? 10만 원어치요. 네. 그렇게 많이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려고요. 슈퍼주인은 감탄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쌀을 사서 태수는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찾아다녔다. 할머니, 쌀 좀 드릴게요. 어머, 웬 쌀을?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열 집을 돌았다. 모두 기뻐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태수는 동네 경로당에 간식을 샀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경로당 회장이 물었다. 간식이에요. 같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뿌듯했다. 돈을 잘 썼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나눴어. 저녁, 순자가 말했다. 오늘 바빴지? 응. 근데 행복했어. 그래. 얼굴 보니 알겠어. 여보, 나 정말 운이 좋아. 응.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순자는 남편을 안았다. 나도 행복해. 당신이 행복하니까.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특별한 배달을 했다. 돌아가신 분의 감사를 전하는 배달. 그리고 받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다시 나눴다. 쌀과 간식으로. 이게 선순환이구나. 주면 받고, 받으면 다시 주고. 그렇게 행복이 돌고 돈다. 나는 그저 연결고리일 뿐이야. 하지만 의미 있는 연결고리. 가을이 깊어간다. 내 인생도 가을인데. 이렇게 풍성해. 감사해. 모든 것에. 태수는 창밖을 봤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거리는 불빛으로 화려했다. 어느 월요일. 태수는 특별한 주문을 여러 개 받았다. 모두 크리스마스 관련이었다. 한 대학생은 가족과의 화해를 주문했다. 부모님과 싸웠어요. 크리스마스에 화해하고 싶어요. 태수는 전화로 조언했다. 먼저 사과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요?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직접 전하고. 부끄러운데 사랑은 부끄러움을 이기는 겁니다. 대학생은 용기를 냈다. 며칠 후 대학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화해했어요. 부모님이 울면서 안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었다. 한 주부는 이웃과의 친해짐을 주문했다. 옆집이랑 인사도 안 하고 사는데 크리스마스엔 뭔가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쿠키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저 요리 못하는데 간단한 거면 돼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주부는 쿠키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줬다. 반응이 좋았다. 할아버지, 이웃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내년엔 같이 파티하자고 하셨어요. 태수는 뿌듯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태수는 결심했다. 여보, 나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걸 하고 싶어. 뭐, 동네 혼자 사시는 분들 모아서 파티할까? 좋은 생각이네. 어디서?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빌려볼게. 태수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부탁했다. 크리스마스에 커뮤니티 센터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용도로요? 혼자 사시는 분들 모아서 파티하려고요. 아, 좋은 일이네요. 무료로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동네 곳곳에 광고를 붙였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합니다. 혼자 보내기 쉬운 분들. 12월 25일 오후 2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음식과 선물 준비돼 있습니다. 행복 배달부 박태수.
반응이 뜨거웠다. 30명이 신청했다. 여보, 30명이야.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부탁해보자. 태수는 동네 맘 카페에 글을 올렸다.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음식이나 재능 기부 환영합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저 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저는 산타 복장 있어요. 10명이 넘게 자원했다. 태수는 감동했다. 크리스마스 전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준비했다. 커뮤니티 센터를 꾸몄다. 트리, 장식, 조명, 화려했다. 음식을 준비했다. 샌드위치, 치킨, 케이크, 음료, 풍성했다. 선물도 포장했다.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 30개. 할아버지,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크리스마스 당일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70에 80대 노인들, 20대, 30대 혼자 사는 젊은이들, 40에 50대 이혼한 분들 모두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태수가 밝게 맞이했다. 앉으세요. 편하게.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태수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행복 배달부 박태수입니다. 박수가 나왔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혼자 보내기 쉬운 날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함께 보내요. 우리 모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식사하시죠. 많이 드세요. 음식이 나왔다. 사람들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 사세요? 3동이요. 당신은? 5동이에요. 가까운데 처음 보네요. 그러게요.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다. 중학생이 캐럴을 쳤다. 사람들은 따라 불렀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분위기가 따뜻해졌다. 산타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가 나타났다. 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노인들. 웃음이 터졌다. 산타가 선물을 나눠줬다. 목도리와 장갑.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한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왜 우세요? 태수가 다가갔다. 너무 고마워서요.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와주셔서. 할머니는 태수를 안았다. 태수도 안아줬다. 파티는 5시까지 계속됐다.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끝날 무렵 한 젊은 남성이 말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해주세요. 네. 저도 또 오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그럼 내년에도 할까요? 태수가 물었다. 네. 모두 박수를 쳤다. 사람들이 떠난 후 자원봉사자들과 정리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다들 고마워요. 내년에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녹초가 됐다. 하지만 행복했다. 여보, 어땠어? 최고였어. 정말로 다행이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 내년에도 하자고. 그래. 해. 순자는 남편을 안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 30명의 혼자 사는 사람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가까워졌다. 같이 먹고 웃고 노래하고 누군가는 울었다. 고마워서. 나도 울 뻔했다. 행복해서.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선물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년에도 하겠다. 더 많은 사람과. 이게 내 크리스마스 기적이다.
태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2025년 3월 행복 배달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태수는 68세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배달을 나갔다. 통계를 내봤다. 1년 동안 300명 넘게 만났다. 1,000원씩 받았으니 30만 원.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동네 신문사에서 또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1주년 특집 기사 쓰고 싶은데요. 또요? 네. 1년 동안의 변화를 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자가 왔다. 이번에는 남자 기자였다. 1년 동안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가장 기억에 남는 배달은? 태수는 생각했다. 다 기억에 남아요. 한 분 한 분. 그래도 특별한 거 있잖아요? 서연이랑 엄마 만남. 크리스마스 파티? 둘 다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제 자신도 변했어요. 어떻게요? 더 행복해졌어요. 은퇴 후 무료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어요. 기자는 노트에 적었다. 동네도 변했나요? 많이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도와주고. 할아버지 영향이네요. 아니에요. 원래 다들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기회만 없었을 뿐이죠.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시작됐다. 1,000원 행복 배달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박태수 씨, 서울시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네.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하셨어요. 과분한데요. 꼭 받으세요. 시상식 날, 태수는 정장을 입고 시청에 갔다. 순자도 함께. 긴장돼. 괜찮아. 당신 자격 있어. 시청 대강당 100명 넘게 모였다. 시장이 상을 수여했다. 박태수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태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은퇴 후 무료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하지만 배웠어요. 작은 것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1,000원. 작은 돈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이웃에게 관심 갖기.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상식 후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다. 존경합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태수는 하나하나 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상금 봉투를 열었다. 여보, 이걸로 뭘 할까?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 태수는 생각했다. 동네 경로당에 에어컨 사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태수는 경로당에 갔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에어컨 사드리려고요.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나누는 게 맞죠. 경로당 어르신들은 감동했다. 할아버지, 복 받을 거예요. 이미 받고 있어요. 매일. 4월 어느 날, 태수는 첫 주문자를 다시 만났다. 1년 전 위로를 주문했던 20대 여성.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회사도 적응했고, 이제는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1년 전 그 위로가 큰 힘이 됐어요. 고마워요. 여성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 첫 월급이에요. 그중 일부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 돈이에요.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 돕는데 쓰세요. 그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분께 감사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날 밤 태수는
1년을 정리했다. 1년이 지났다. 행복 배달을 시작한 지 300명 넘게 만났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외로웠고, 어떤 사람은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슬펐다. 내가 해준 건 많지 않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위로한 것.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었나 보다. 사람들이 변했다. 나도 변했다. 나는 행복해졌다. 필요한 사람이 됐다. 동네도 변했다. 서로 돌보는 곳이 됐다. 상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다. 사람들의 미소,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진짜 상이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하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일. 태수는 창밖을 봤다. 봄밤이 따뜻했다. 5월. 태수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다. 동네 청년 3명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희도 같이 하고 싶어요. 뭐려? 행복 배달이요. 할아버지 혼자 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태수는 놀랐다. 정말요? 네, 저희가 돕겠습니다. 세 청년은 각각 27세, 29세, 31세였다. 모두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일하잖아요. 주말에 하면 돼요. 토요일 오후랑 일요일. 태수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 4명이 함께 배달을 시작했다. 주중에는 태수가 혼자, 주말에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은 배달뿐 아니라 기술적인 도움도 줬다. 할아버지, 앱 만들면 어때요? 앱? 네. 주문하기 편하게.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개발자거든요. 만들어 드릴게요. 한 달 후, 1,000원 행복 배달 앱이 완성됐다. 간단했다. 주문하고, 주소 입력하고, 원하는 행복 선택하기. 앱이 나온 후 주문이 늘었다. 하루 10건씩. 태수와 청년들은 바빠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4명이 함께 배달을 다녔다. 첫 번째 집, 혼자 사는 할아버지. 누구요? 행복 배달이요. 청년들이 밝게 인사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젊은이들이 왔구만. 안녕하세요. 태수 할아버지, 제자들이에요. 그래? 들어와. 4명은 함께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하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할아버지는 기뻐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착하니? 할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두 번째 집, 20대 여학생. 안녕하세요. 와, 사람이 많네요. 오늘은 특별히 넷이 왔어요. 여학생은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 청년들이 조언해줬다.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나가요.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여학생은 위로받았다. 세 번째 집, 30대 싱글맘.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어하는 엄마. 청년들이 아이들과 놀아줬다. 엄마, 쉬세요. 저희가 아이들 봐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커피 한 잔 마시며 배달을 마치고 4명은 카페에 앉았다. 오늘 좋았어요. 청년들이 말했다. 저도요. 같이 하니까 더 좋네요. 태수가 답했다. 할아버지, 이거 계속 키우면 어때요? 키운다고요? 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동네마다. 좋은 생각이네요. 청년 한 명이 제안했다. 단체를 만들면 어때요? 1,000원 행복배달, 협회 같은 거. 그렇게 거창하게? 네. 그래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태수는 생각했다. 해볼까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2달 후, 1,000원 행복배달협회가 설립됐다. 회장은 태수, 청년들은 이사진, 회원은 50명, 서울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첫 정기 모임을 열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안녕하세요. 회장 박태수입니다. 50명이 박수를 보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합니다. 1,000원의 행복을 배달하는 것. 하지만 그 작은 일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합시다. 회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눴다. 70대 할머니는 말했다. 저는 혼자 사는 분들께 반찬 배달해요. 40대 주부는 말했다. 저는 아이들한테 책 읽어줘요. 20대 대학생은 말했다. 저는 노인분들께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려요. 모두 다른 방식이었지만 같은 마음이었다. 나누고 싶다는. 모임 후 청년 한 명이 태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태수는 쑥스러웠다. 제가 뭘, 그냥 시작했을 뿐인데.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협회가 만들어졌다. 50명이 함께한다. 혼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다. 신기하고 감사하다. 하지만 조심해야겠다. 커지면서 본질을 잃지 않도록. 1,000원, 행복배달의 본질은 뭘까? 돈이 아니다. 관심이다. 사랑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걸 잃지 말아야지. 조직이 커져도 마음은 작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그게 내 역할이다. 초심을 지키는 것. 태수는 다짐했다. 2026년 3월 행복배달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다. 태수는 69세가 됐다.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협회 회원은 200명으로 늘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자신의 동네에서 매일 배달을 다녔다. 어느 화요일 오후 태수는 익숙한 얼굴을 만났다. 2년 전 첫 주문자였던 20대 여성.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할아버지, 초대하고 싶어요. 영광이네요. 결혼식 날, 태수는 순자와 함께 갔다. 아름다운 예식장. 신부가 입장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계 끝나고 신부가 태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2년 전 그날, 할아버지가 위로해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신부는 태수를 안았다. 태수도 꽉 안아줬다. 행복하세요. 정말로. 네. 할아버지도요. 그날 밤, 태수는 순자와 산책을 했다. 오늘 뭉클했지? 순자가 물었다. 응. 2년 전 그 아이가 저렇게 컸어. 당신이 잘 도와줬어. 나는 작은 것만 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그래도 당신 역할이 컸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보, 나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 나이가 들잖아.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순자는 남편을 봤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돼. 그리고 못할 때가 오면 그때 멈추면 되고. 응, 그래야지. 하지만 당신이 시작한 이 일은 계속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을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다음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2년 전 생일에 엄마 사랑을 배달받았던 그 아이. 이제 12살.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배달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감사를요. 태수는 감동했다.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정말 내가 배달하고 싶어? 네. 할아버지처럼 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같이 가자. 다음 주 토요일. 태수와 서연은 함께 병원으로 갔다. 서연 엄마는 정기검진 중이었다. 건강을 되찾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했다.
엄마, 서연아, 할아버지도, 엄마, 오늘 제가 배달 왔어요. 서연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쿠키와 편지가 있었다. 엄마는 편지를 읽었다. 엄마께, 엄마, 저 키웠다고 힘들었죠? 이제 제가 커서 엄마를 돌볼게요. 엄마가 저한테 한 것처럼.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되어줘서. 딸 서연이가. 엄마는 울었다. 서연도 울었다. 태수도 눈물을 닦았다. 서연아, 고마워. 엄마, 1,000원 받을게요. 서연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웃으며 지갑을 꺼냈다. 여기. 내 첫 배달 비용. 서연은 1,000원을 받아 태수에게 보였다. 할아버지, 저도 했어요. 잘했어. 서연아. 훌륭한 배달부야. 병원을 나오며 서연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그래. 행복 배달부?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벌써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생각했다. 내일이 이어지고 있구나. 다음 세대에게. 이게 진짜 의미구나. 불씨를 남기는 것. 저녁. 협회 청년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행복 배달, 교육 프로그램 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학생들한테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대요. 태수는 놀랐다. 대단한데요. 할아버지가 강의해 주시면 좋겠대요. 저요? 강의를? 네. 할아버지 이야기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태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승낙했다. 해볼게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한 달 후, 태수는 중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200명의 학생이 강당에 모였다. 안녕하세요. 행복 배달부 박태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다. 저는 69세입니다. 은퇴 후 무료에서 시작한 일이 있어요. 1,000원에 행복을 배달하는 것. 처음엔 장난 같았죠. 하지만 진심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했어요. 저도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친구 도와주기, 부모님께 감사 표현하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그게 행복 배달이에요. 학생들은 경청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도 하고 싶어요. 뭘? 행복 배달이요. 친구들한테. 좋은 생각이야. 해봐. 어떻게 시작해요? 간단해. 친구에게 관심 가져. 힘들면 들어줘. 그게 시작이야.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학생들한테 강의했어. 어땠어? 좋았어.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 당신, 영향력이 커졌네. 아니야. 나는 그냥 경험을 나눴을 뿐이야. 순자는 남편을 안았다. 자랑스러워. 그날 밤, 태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2년이 지났다. 행복 배달을 시작한 지 많은 것이 변했다. 나, 동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 작은 시작이 큰 물결이 됐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200명이 함께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시작했다. 서연이처럼. 내 역할은 뭘까? 이제 계속하는 것, 초심을 지키는 것, 매일 동네를 돌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게 내 행복이니까. 언젠가 나도 멈출 것이다. 나이 들어서, 아파서. 하지만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1,000원, 행복 배달, 작지만 의미 있는 일.
사람들이 이어갈 것이다. 그게 내가 남기는 유산이다. 돈이 아니라 정신, 나누는 마음. 고맙다. 이 2년간의 여정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배달에. 태수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태수는 배달을 나갈 것이다.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1,000원짜리 행복을 싣고, 그리고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행복, 배달 왔습니다. 그 문장과 함께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5년 후, 2029년 3월, 박태수는 72세가 됐다. 이제는 매일 배달을 나가지 못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2~3번은 여전히 동네를 돌았다. 1,000원 행복배달협회는 전국 5,000명으로 늘었다. 서연이는 15세가 됐다. 청소년 지부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활동했다. 어느 봄날, 태수는 동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한 청년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네, 저 5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위로받았던 사람이에요. 태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래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저도 행복배달부가 됐어요. 할아버지처럼. 태수는 미소 지었다. 자랑스럽네요. 할아버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순자와 함께 노을을 봤다. 예쁘다. 응. 정말. 여보. 나 행복해. 나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순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감사해. 당신과 함께해서. 두 사람은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시작이 만든 큰 변화. 1,000원에 담긴 무한한 사랑. 그것이 박태수가 세상에 남긴 진짜 선물이었다.